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아주 깊이 들어가 볼 주제,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인텔에 무려 11억 달러,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다는 소식인데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이 소식을 다룬 분석 기사의 일부입니다. 네,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니고요. 이 투자에 담긴 여러 가지 복잡한 배경과 의미,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엄청난 투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전략적인 배경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AI나 반도체 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11억 달러 투자했대 이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겨진 미국의 진짜 속내, 그 전략적 의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좀 확인하고 가죠. 총 11억 달러 규모의 투자. 네, 엄청난 금액인데 이 돈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인텔에 들어가는 건가요? 자료를 보니까 핵심은 미국 정부가 인텔 보통주, 그러니까 주식을 사들였다는 거네요. 89억 달러어치요. 나머지 한 22억 달러 정도는 기존 보조금 이야기인 것 같고, 이 89억 달러 주식 매입,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89억 달러가 사실상 핵심이죠.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이 돈이 한 군데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 군데서 모였어요. 가장 큰 덩어리는 역시 많이 들어보셨을 칩스 및 과학법. 여기서 나온 보조금이 57억 달러를 차지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법 자체가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키우고 또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가져오려는 그런 국가적인 의지가 담긴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국방부의 스키어 엔클레브 프로그램 예산에서도 32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거네요. 그렇죠.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국가 안보랑도 직결된다. 이런 시각이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텔이 원래 받기로 했던 보조금 일부, 한 22억 달러 정도가 이번 주식 매입 자금으로 전환됐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CHIPS법 통한 산업 지원, 국방부 예산으로 안보 강화, 그리고 기존 지원금 활용까지 정말 다양한 정책 목표가 이 89억 달러 주식 매입이라는 하나의 방식으로 딱 모인 거네요. 굉장히 입체적인 접근인데요. 그래서 이 투자로 정부가 확보한 인텔 지분이 어느 정도인가요? 자료에는 주당 20.47달러에 총 4억 3,330만 주. 이걸 매입해서 전체 지분의 9.9%를 확보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와, 거의 10%면 상당한 비율인데요. 맞습니다. 9.9%라는 숫자 자체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할 부분은 이게 비지배적 투자, 그러니까 non-controlling investment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정부가 인텔 이사회에 직접 참여한다거나 경영상의 어떤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권한은 갖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 비지배적 투자? 네, 민간 기업의 자율성은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은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겠죠. 비지배적 투자라? 표면적으로는 경영에 간섭 안 한다는 건데 그래도 9.9%면 단일 주주로는 고의 최대 규모 아닌가요? 이게 정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의문이 드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맞아요. 법적으로는 경영 개입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9.9%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의 의견을 인텔 경영진이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겠죠. 네. 특히나 이 투자가 그냥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명확한 국계 전략 목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AI 우위 확보라든지 미국 내 생산 강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더 그렇죠. 결국 정부는 공식적인 통제권은 없지만 인텔의 주요 전략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암묵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확보한 셈입니다. 암묵적인 영향력. 네, 시장 왜곡이라는 비판을 좀 피하면서도 원하는 정책 목표는 유도할 수 있는 뭐랄까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자료를 더 보니까요. 앞으로 5년 동안 추가로 5%의 지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워런트,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까지 정부가 갖게 된다고 하네요.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텔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상황 봐서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옵션까지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단순히 돈만 딱 주는 게 아니네요. 정확합니다. 예리하신데요? 당장은 경영 개입을 피하면서도 미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그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카드까지 쥐게 된 거죠.
이건 정부가 인텔과의 파트너십을 그냥 단기적인 지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장기적인 국가 전략의 일부로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5년 뒤 혹은 그 전에라도 AI나 반도체 패권 경쟁 구도가 확 바뀐다거나 하면 이 워런트가 정말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투자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그 배경하고 의도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반도체 산업을 국가 경제나 안보의 핵심으로 보고 미국 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게 현 행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특정 행정부의 이슈라기보다는 미국의 초당파적인, 그러니까 정당을 넘어서는 국가 전략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엄청 심해졌잖아요. 그리고 팬데믹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다들 봤고요.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은 반드시 우리 땅에서 만들고 통제해야 하는구나. 이걸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한 거죠.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 이건 뭐 국가 생존이 걸린 안보 이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이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봐야겠군요. 그냥 기업 하나 도와주는 게 아니라 AI라는 미래기술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국가 차원의 포석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걸 뒷받침하는 고성능 고효율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최첨단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이 필요한데 그걸 제공하는 게 바로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AI 패권을 유지하고 더 강화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반도체 기술이랑 생산 능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이번 인텔 투자는 바로 이런 국가 차원의 거대한 전략 속에서 이루어진 아주 구체적이고 또 상징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AI 경쟁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을 거고 그 핵심 기반인 반도체 공급망은 우리 손안에 확실히 두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인텔 입장에서도 이번 투자는 정말 뭐랄까 가뭄의 단비 같았을 것 같습니다. 인텔 CEO 리프탄도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최근 몇 년간 인텔이 파운더리 경쟁에서 좀 고전했던 걸 생각하면 이번 투자가 인텔에게는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인텔에게는 단순히 그냥 큰 돈이 들어왔다 이런 의미 이상이죠. 첫째로는 인텔이 앞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을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계획에 정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 정도 규모 투자는 사실 기업 혼자 감당하기엔 엄청난 부담인데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로 지원해주면 실현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거죠. 1,000억 달러 정말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둘째로는 이게 인텔의 기술력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신뢰하고 지지한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경쟁사들한테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고요. 또 우수 인재를 유치하거나 다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까 말씀드린 비지배적 투자라는 형태 덕분에 경영의 자율성은 지키면서도 정부와는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인텔이 장기적인 기술 개발이나 생산 로드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인텔로서는 재정 지원 받고 정부 신뢰도 얻고 그러면서 경영 자율성까지 유지하고 거의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셈이네요. 이 정도면 역사적이라는 평가가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 소식을 접한 다른 업계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또 이게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자료에 보니까 AWS, 아마존 웹서비스의 CEO 맷 가먼의 평가가 인용되어 있네요. 인텔은 미국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업이고 이번 투자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다 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네. AWS 같은 이런 거대 클라우드 기업 CEO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들은 AI 개발과 서비스의 거의 최전선에 있잖아요. 동시에 고성능 반도체를 가장 많이 쓰는 수요처 중 하나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텔처럼 강력한 그것도 미국 내에 있는 반도체 공급 파트너가 안정적으로 최첨단 칩을 공급해주는 게 사업을 계속 성장시키는데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맷 다먼의 발언은 단순히 그냥 인텔한테 잘 보이려는 립 서비스라기보다는 안정적이고 강력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 자기들 비즈니스에도 직접적인 이득이 되니까요. 확실히 클라우드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고성능 칩 공급이 정말 사활적인 문제겠군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반응 말고요. 혹시 경쟁사들 입장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TSMC나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 경쟁사들, 아니면 AMD나 엔비디아 같은 다른 팹리스 기업들? 이런 회사들은 이번 조치를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료에 직접 언급된 건 없지만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복잡한 심경일 겁니다. 우선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한테 이 정도 규모로 직접 지원하는 걸 보면서 상당한 위기감 또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특히 파운드리 시장에서 인텔하고 직접 경쟁하는 TSMC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런 노골적인 인텔 밀어주기가 앞으로 시장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가격 경쟁력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 내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미국 정부 관련 프로젝트를 따내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낳을 수도 있죠. AMD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입장은 좀 어떨까요? 이 회사들은 인텔하고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파운드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고객이기도 하잖아요. 그 점이 더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AMD나 엔비디아는 지금 주로 TSMC에 생산을 맡기고 있잖아요. 만약에 인텔이 이번 투자를 발판 삼아서 파운드리 기술력하고 생산 능력을 확 끌어올린다. 그러면 이들 팹리스 기업들한테는 TSMC 말고 또 다른 강력한 생산 파트너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죠. 이건 공급망을 좀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인텔이라는 직접적인 경쟁자가 정부 지원까지 등에 업고 더 강력해지는 거니까 경계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생산을 강조하면서 이들 기업한테도 너희도 인텔 파운드리 좀 써라 이렇게 압박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요. 기술 기업들 간의 관계나 경쟁 구도가 앞으로 더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투자는 단순히 인텔이라는 기업 하나 살리는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의 판도를 바꾸려는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아주 깊게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종합적으로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정부가 9.9%라는 막대한 지분을 확보했지만 경영권은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추가 지분 확보 옵션까지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이 분야를 지켜봐 오셨는데 이 독특한 방식의 투자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미국 정부의 인텔 투자는 지배권을 행사하냐 마냐 이걸 떠나서 AI와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미국이 던진 아주 중요하고 전략적인 한 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영 개입이라는 그런 부담은 피하면서도 막대한 재정 지원과 또 최대 주주라는 상징적인 지위를 통해서 인텔을 미국의 국가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확실하게 묶어두려는 의도인 거죠. 이건 반도체가 더 이상 단순한 산업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자 전략 자산이라는 인식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뭐랄까, 돈은 우리가 대줄 테니 당신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달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과 경쟁국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그 비지배적 투자라는 형태는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비슷한 전략을 쓸 때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비지배적 영향력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인상 깊네요. 자, 오늘 저희는 미국 정부가 인텔에 단행한 11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89억 달러 보통주 매입 방식과 그 다층적인 재원 구성, 그 결과로 확보한 9.9% 비지배적 지분과 워런트가 갖는 의미, 그리고 AI 패권 확보와 미국 내 제조 역량 강화라는 거대한 전략적 목표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AWS CEO의 긍정적 평가나 경쟁사들이 느낄 그런 복잡한 파장까지 예측해보면서 이 투자가 정말 단순한 자금 수열 그 이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네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결국 이번 결정이 앞으로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과연 막대한 국가 자금을 지원하되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존중하는 이 비지배적 영향력 모델이
미래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정부와 산업계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반도체라는 아주 특수한 산업과 지금 미국의 상황에서만 유효한 좀 예외적인 사례로 남게 될까요? 이번 인텔 투자가 앞으로 바른 국가들의 전략산업 육성 방식, 그리고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설정에 어떤 선례를 남기게 될지 그 결과를 주목해보는 것이 앞으로 이 분야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도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